What up guys, I'm good. 선생님, 단어를 어떻게 빨리 외울 수 있죠? 선생님 단어를 너무 모르겠는데 맨날 외우면 까먹고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요? 저희 학생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아주 빈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영어에 있어서 단어는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오늘 굉장히 가성비 높은 단어 외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아시면은 확실히 효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일단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갑자기 지금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불이 났어. 불이야! 했어요. 빨리 불 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불 끄다를 영어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전 찾아보시면 불 끄다 뭐가 돼 있냐면 extinguish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어색한 단어죠. extinguish 굉장히 어렵게 들리고, 그래서 hey extinguish 이렇게 하면은 어느 분들은 알아들을까요? 물론 알아는 듣습니다. 하지만 저게 뭐지? 이럽니다. 왜냐면 맞는데 그 말이 불을 끄다라는 말이 맞긴 하지만 실전에서는 현실에서는 잘 안 쓰는다는 얘기죠. extinguish라는 단어는 어떤 그런 매뉴얼에 있는 어떤 문서에서 고급 문서에만 보통 쓰이는 단어들이고, 일상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사실 이 단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초딩들도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우리는 못 쓰고 있어요. 뭐냐면 put it out 이런 표현을 씁니다. put it out 그거 꺼. 근데 put이란 말은 놓다, it 그것을 out 밖으로 놔. 그래서 그게 불을 끄다예요. 여러분 put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out이라는 단어도 맨날 씁니다. put out. 다만 우리는 이 단어를 알고 있지만 put과 out이 결합이 돼서 어떤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파생시킨다라는 거는 모르고 있었죠, 사실은.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다 영어는 뭐죠? 가다? go죠, go. 밖으로 가다는 뭘까요? go 바뀌니까 out이죠. go out.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다는 뭘까요? 그러면 go in입니다. 그러면 위로 가다는 뭘까요? 위는 up이죠. 그래서 go up. 아래로 내려가다는 뭘까요? go down. 우리는 너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go out, go in, go down, go up 이거 외에도 사실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뒤에 지금 불 보이시죠? 전등이 꺼졌어요. 이게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The light went out. go out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아까 지금 go out이 밖으로 나가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등이 꺼지다, 나가다는 의미로도 go out을 쓴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남녀 사이에서 너 나랑 사귈래? 이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Will you go out with me? 너 나랑 사귈래를 Will you go out with me? go out이 지금 사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go out은 밖으로 나가다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사귀다도 있고 꺼지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다는 거죠. 즉 go out만 해서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애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뻔히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이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딱 정리해 나간다면은 따로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들만, 내포된 의미들만 외우고 있으면은 좀 이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지금 go out만 해도 지금 서너 개인데 이거 서너 개, 이 서너 개 알고 10개가 넘고요. 그 외에도 막 go through, go over, 정말 막 이 전치사들 over, through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지금 go 하나만 가지고도요, 지금 몇백 개, 몇천 개까지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go뿐만 아닙니다. 이 동사들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go, come, get, take, bring 얘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80~90%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사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번역한 전치사를 조합만 하면은 몇백 개, 몇천 개까지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로 새로운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의 웬만한 표현들 다 무리 없이 소화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단어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구동사부터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동사에 대해서는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고요. 시중에는 서점에서도 이미 정리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사다가 정리해서 보시면 정말 단어 같은 거 1초죠. 엄청나게 늘어나실 거예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 표현의 동사는요, run입니다. run.
우리가 보통 run 하면 달리다라는 의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run이 또 구동사로 탄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파생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run과 관련된 구동사 표현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실게요. My phone ran out of batteries. My phone ran out of batteries. 네, my phone ran out of batteries. 내 전화기가 run out of batteries. 배터리가 다 닳아버렸어요. 그래서 run out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뭘로 쓰인 거냐면요. 뭔가를 다 써버리다, 다 소진시키다. 이거를 run out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run out, 다 달려버린 거예요. 그냥 에너지를 다 빼버린 거죠. Run through the names on the list. Run through the names on the list. Run through the names on the list. Run through란 말이 여기서는 이제 뭔가를 급히 빨리 훑어보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run through the names, 이름들을 쭉 빨리 훑어보세요. On the list, 이 리스트 위에 있는 이름들을 빠른 시간에 쭉쭉 훑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run through란 말이 막 달려, through란 말이 뭔가를 거쳐서 통과해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쭉 빨리 통과해서 빨리 달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급한 시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훑어보다, 급하게 훑어보다를 run through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I ran into my boss today. I ran into my boss today. I ran into my boss today. I ran into, 여기서 run into, 달렸는데 into 안으로 달렸어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 막 달려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뭐냐면 우연히 누군가를 마주치다, 이거를 run into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un into,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다, 마주치다. 그래서 I ran into my boss today. 그러면 제가 오늘 저의 상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run과 관련된 세 가지 부동사 표현 배워봤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뭐죠? run out. 뭔가 다 써버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run through. 뭔가를 좀 빨리 살펴보다, 급히 훑어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run은 뭐였죠? 자, run into. 무언가를 우연히 마주치다. 그래서 이 run과 관련 세 가지 표현 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 주인공은요, hand입니다. hand. 우리가 항상 hand, 손을 많이 쓰죠. hand. 그런데 이 hand가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hand, 뭔가를 건네주는 동작을 또 hand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hand와 관련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실 수 있는 세 가지 구동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and in your assignment on time. Hand in your assignment on time. 네, hand in your assignment on time. 그래서 hand은, 여기서 hand이란 말은 말 그대로 건네주는 건데 in, 안으로 건네주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and in your assignment, 너의 과제를 제출해라. on time, 정시에, 그렇죠. 시간 내에 정시에 꼭 제출하라는 거죠. hand in your assignment on time. 너의 과제를 정시에 제출해라. hand이란 말이 안으로 집어넣는다 해서 제출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She resigned and handed over to me. She resigned and handed over to me. She resigned. 그녀가 그만뒀어요. and handed over. hand over 말은 넘겨주다. 그래서 뭔가 일이나 어떤 직책,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주다, 넘겨주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hand over, 우리가 보통 인수인계한다 하죠. 그래서 to me, 나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일을. 그래서 she resigned and handed over to me. 그녀가 일을 그만두고 저에게 다 모든 걸 넘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hand over, 그러면은 뭔가를 말 그대로 어디로 넘겨서 건네주다. 그래서 뭔가 넘겨주다, 양도하다, 이전시키다 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다. They handed out free coupons. They handed out free coupons. They handed out. 그래서 hand out, 밖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눠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눠주다. 그래서 they handed out, 그들이 나눠줬어요. 뭐를? free coupons. 그렇죠? 공짜 쿠폰을 쫙 나눠줬다는 겁니다. hand out, 말 그대로 밖으로 주는 거잖아요. 자, 오늘 hand와 관련 세 가지 구동사 다시 볼게요. 자, hand in, 그러면 안으로 주기 때문에 제출하다. 그렇죠? 그래서 hand over, 그러면 어떤 일이나 책임을 넘겨주다. 그 다음에 hand out, 나눠주다.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 표현은요, call입니다. call.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콜 전화 많이 하시죠? 무슨 뭐 콜 택시도 있고 요즘은 전화하면 다 가능한 세상이죠. 그래서 call, 전화하다. 근데 이 call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구동사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세 가지 표현, 콜과 관련된 구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세 가지만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표현은요, Let's call off the meeting. Let's call off the meeting.
Let's call off the meeting. call off. 취소하다는 의미예요. 원래 off란 말은 on, off랑 이제 같이 붙어요. on은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off는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call off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일정이 있었던 거를 취소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let's call off the meeting 그러면은 그 미팅 취소시킵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ll off 그러면은 cancel 취소시키다. I want to call in sick today. I want to call in sick today. 두 번째 표현은요. I want to call in sick. 자, call in sick. sick이란 말은 아픈. 그래서 아픈 상태로 전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가내다. 그래서 전화로 병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call in sic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너무 힘들고 아프면은 출근하기 힘들죠. 그럴 때는 병가를 내야겠죠. 전화로 오늘 회사 못 간다고. 이럴 때 call in sick. 그래서 I want to call in sick today. 그러면 저 오늘 병가내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ll in sick, 병가내다. Call around to find a woman. Call around to find a woman. Call around to find a woman. Call around. 자, around란 말은 주변에, 주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call around. 그러면은 전화를 돌리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 돌려봐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전화해봐라. 그래서 call around. 주변에 꾹 전화해보라는 거죠. To find a woman.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좀 찾아봐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ll around. 어떤 주위에 전화를 돌리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call과 관련 세 가지 구동사 배워봤어요. 자, 첫 번째 call off. 취소하다. 그 다음에 call in sick. 병가내다. call around. 전화를 돌리다. 이거 세 가지 딱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제가 정리할 구동사는요, hold입니다. 여러분, hold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홀딩 시킨다 그러잖아요. 원래 hold란 말은 잡다, 거머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hold와 전치사 여러 가지들이 결합돼서 어떤 의미로 파생이 되는지 오늘 5개만 알아보도록 하실게요. hold on입니다. hold 잡는 건데 on이라는 느낌은 붙어서 혹은 계속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hold on 그러면은 계속 잡고 있어라. 즉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정말 많이 쓰이죠. 특히 전화상에서 많이 쓰이죠. 전화를 하면 hello 그랬는데 누구 좀 바꿔주실래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 때 hold on for a second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hold on 잠시만 좀 붙잡고 계세요. 수학이죠. hold on for a second 1초만 붙잡고 있어라. 잠시만 기다려라는 얘기죠. hold back 자, hold 잡는 건데 back 뒤로 잡는 거예요. 너무 슬픈 영화를 봤거나 너무나 슬픈 상황이에요. 막 눈물이 막 곧 터져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 눈물이 나오면 안 돼. 너무 뭔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눈물을 꽉 잡고 hold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뒤로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뒤로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hold back 뒤로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eld back my tears 그러면은 제가 저의 눈물을 딱 머금고 있었다, 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hold back 하면 뭐다? 참다, 뒤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hold in.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예요. hold 잡는 건 in. 안에다 잡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안으로 딱 잡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다. 아까 hold back과 비슷한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진짜 더 이상 내 화를 안에다가 홀딩 시켜놓을 수가 없어. 잡아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I can't hold in my ang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 더 이상 이 anger, 이 화를 안에다 담아놓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I can't hold in my anger. 그래서 hold in 그것도 뭔가 안에다 이렇게 hold 시켜놓다. 참다. hold out입니다. 자, 이번에 hold라도 붙잡는 건데 밖에다 잡아놓는다. 이게 뭐냐면 원래 holding이란 말이 뭔가 딱 붙들어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붙들어내는데 뭔가 고정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hold out. 그래서 보통 많이 쓸 때가 우리 뭐 손 내미세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손 내밀어 뭐 좀 보게. 그래서 뭐 hold out your hands. 그렇죠? 너의 손을 hold 고정시켜 놔. 밖으로 딱 고정시켜 놓으라는 얘기예요. hold out your hands. 그래서 손 좀 내밀어 보세요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hold out your hands. 손 내밀어 보세요. hold off입니다. 이번에는 hold 또 잡는 건데 off예요. 뭐냐면 off는 항상 on하고 항상 붙어 있죠. on은 붙어 있는 거고 off는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hold off 뭔가 떨어진 상태를 딱 잡아놓는다. 그렇죠.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미팅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미팅이 스케줄상에 딱 있었는데 이걸 잠깐 잠시 떼놓는 거죠. 잠깐만 좀 이렇게 오프 시켜놓자. 오프 시켜서 좀 붙들어 놓고 있자. 그래서 이거를 늦추다, 뒤로 늦추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n we hold off the meeting? 그러면 우리가 좀 미팅을 좀 늦출 수 있을까? 좀 오프시켜 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hold off란 말이 뭐다? 뭔가를 늦추다. 그렇죠? 오프시켜 놓은, 떨어뜨려 놓은 상태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늦추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hold off. 네, 오늘 이렇게 또 hold와 관련해서 5가지 표현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놓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고준쌤입니다. 구동사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할 구동사는요, break입니다. 여러분, break. 깨트리는 거죠. 이 break를 가지고 다양한 전치사랑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파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실게요. break up, break up. 이 표현 많이 쓰죠. break up. 뭐죠? 헤어지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녀와 헤어졌어요. 그러면 I broke up with her. Let's break up. 헤어지자. 그죠? 그냥 이 관계를 탁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다 라는 의미보다 break up 뒤에다 전치사 나와가지고 with 넣으면 누군가와 함께 헤어지다. 뭐 함께란 말이 웃기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헤어지다. So I broke up with her. 나는 그녀와 헤어졌어요. break up 헤어지다. break down. break down입니다. 이번에는 break 또 깨트렸는데 깨트려서 아래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장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기계가 고장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확 고장나가지고 전반적으로 훅 아래로 다운 깔아앉아 버리죠. 그래서 고장이 나다라는 의미가 break down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확 서버린 거예요. 고장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my car broke dow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 break down. 깨트려져서 아래로 확 컨디션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고장나다. break down. break into입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 팍 깨트려 가지고 안으로 깨트려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도둑들이 보통 이제 탁탁탁 해가지고 유리창 같은 거 확 깨가지고 안으로 침입하잖아요. 그래서 break into 그러면은 뭔가를 침입하다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broke into my house. 그가 저희 집을 유리창 깨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침입했다. He broke into my car. 그가 내 자동차를 깨고 들어왔다. 그래서 침입했다. 그래서 break into 그러면 깨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즉 침입하다라는 면을 쓸 수가 있다. break out. 자, 아까 break into는 안으로 침입하는 거면 break out은 뭐냐면요, 밖으로 깨고 나와버리는 건데 이게 뭔가 탈출하다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 broke out of jail. 그러면 그는 감옥에서 탈출해버렸어요.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break out. 그래서 뭐 break out이 어떤 미팅을 하다가도 갑자기 중간에 확 나와버릴 때도 break out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broke out of the meeting. 그러면 그가 미팅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훅 나와버렸다. break out. 확 깨버리고 나와버리는 거죠. break out. 그래서 뭐 탈출하다, 중간에 갑자기 나오다 이런 의미로서 break out이 쓸 수가 있다는 거. break through입니다. break through. 자, 깨고 through. 이 through란 말은 뭔가를 통과해서잖아요. 뭔가 거친 어떤 이런저런 물결들을 뚫고 깨서 뚫고 나가는. 그래서 이게 뭐냐? 헤쳐나가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때 break through. 그래서 어려움들은 굉장히 난관들이 많잖아요. 내 앞에 이런 것들을 팍팍팍 깨면서 뚫고 지나가려잖아요. 그래서 break through 그러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다. 그래서 yes, we can break through.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Don't worry. We can break through. You can break through.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군가를 응원할 때 쓸 수가 있죠. break through. 그래서 이 오늘 5가지 표현, break과 관련된 5가지 표현 배워봤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많이 되죠.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정리할 구동사는요, stand입니다. 자, stand 하면 뭐죠?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stand와 다양한 전치사들이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파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실게요. stand up. 자, stand up.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너무나 쉬운 표현이죠. stand up. 일어나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기초 영어지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stand up에서요. 자, stand up을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뭔가를 바람 맞힐 때 있잖아요. 소개팅을 나왔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안 나타나 버렸어요. 그걸 바람 맞췄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저를 바람 맞췄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She stood me up 이렇게 표현합니다. stand up이 나와요. 자, 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세워놓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she stood me up. 그녀가 저를 세워놨어요. 멀뚱멀뚱.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 맞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stand up이 뭔가를 그냥 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세우다 이런 의미. 그래서 파생되면서 뭔가를 바람 맞추다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stand out, stand out. 자, stand out이면 서 있는 건데 이제 바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중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유난히도 확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바깥으로 확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두드러지다 이런 의미로도 stand out 바깥에 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와, 그녀의 정말 아름다움이 두드러지네요. 그러면 her beauty will stand out. 그러면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정말 돋보일 거다라는 거죠. 두드러질 거다, 돋보일 거다. 밖으로 딱 그녀의 아름다움만 도드라하게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her beauty will stand out. 그녀의 아름다움이 돋보일 것입니다. stand out, stand aside, stand aside입니다. 자, 여러분, aside 뭐죠? 옆으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stand aside. 그러면은 옆으로 서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리 비키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막 굉장히 비싼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굉장히 떨어뜨리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물건을 막 옮기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저리 비키세요. 좀 옆으로 좀 비켜서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stand asid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y, stand aside. 좀 옆으로 좀 서 계세요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stand aside. stand for입니다. 자, 또 서 있는 건데요. for 하면은 어딘가를 향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딘가를 향해 딱 서 있어. 이게 뭐냐면 뭔가를 의미하다, 뭔가 나타내다. 그렇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what does it stand for? 그렇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What does it stand for? 그래서 나타내다, 의미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stand back입니다. 자, 서 있는 건데 이번엔 어떻게 서 있는 거냐면 back, 뒤로 물러 서 있는 거예요. stand back. 그렇죠. 굉장히 막 위험한 거를 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공연 같은 데서 차력쇼를 하거나 이러면 좀 뒤로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많이 쓸 수가 있겠죠. stand back, 뒤로 물러서세요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stand back.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또 stand와 관련된 구동사 배워봤습니다. 이것도 일상에서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저리 비키세요, 좀 물러나세요. 꼭 기억을 하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의 구동사 주인공은 바로 give입니다. give. 주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이제 give, 주다, give and take, give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보통 give를 단순히 주다 하나의 의미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동사예요. 왜냐하면 give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give 구동사에서 가장 많이 쓴 대표 give 구동사 5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give 주는 건데 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give를 이렇게 줘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 이 멀리라는 전치사가 뭐가 있을까요? give 뭘까요? give awa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ive away. 그래서 멀리 줘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 나눠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눠주다. 뭔가 내 거를 그냥 다른 여러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굉장히 책이 많은데 내일 이사가 돼서 책들을 좀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I'm going to give away my books toda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ive away. 혹은 give away 대신에 give out을 쓰기도 해요. out 마찬가지로 밖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눠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give away. 기본 give away, give out. 나눠준다. 아시겠죠? 단순히 주다가 아니에요. 나눠준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건데 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은 이제 뭔가를 빌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또 이제 렌탈 시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대여하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빌려 쓰고 나면 당연히 도로 갖다 줘야겠죠. 도로 주다, 되돌려 주다. 이거 뭘까요? 주는 건데 되돌려줘. 뒤로. 그래서 back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give back 그러면은 되돌려주다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나한테 빌렸으면 그거 좀 빨리 돌려줘.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Hey, just give it back to me.
give my money back. 내 돈 돌려줘. give my 내 가방 give my bag back. 그렇죠. back이 되네요. 그다음에 그렇죠. 아무튼 give back something 그러면 뭔가를 돌려주다가 있어요. 다시 back 뒤로 도로 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give back 그러면은 돌려주다, 되돌려주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 기운이 이렇게 뭔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각각 개인들이 내는 어떤 뿜어내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어떤 발산하다, 뿜어낸다, 어떤 냄새나 아니면 기운, 열, 빛 어떤 무언가를 뿜어내다 이게 뭐냐면요. give off입니다. give off, O-F-F.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off란 말이 뭔가 이렇게 안에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내 몸에 붙어있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밖으로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give off. 그래서 뭔가 발산하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정말 항상 어떤 긍정적 분위기를 뿜어내요. 그럼 she always gives off positive, 긍정적인 vibrations. vibration 진동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또 분위기를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positive vibrations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I always give off positive vibration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give off란 말이 뭔가 뿜어내다, 발산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give off 이렇게 붙어있던 것이 팍 빠져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포기하다를 보통 뭐라 그러죠? give up이라고 많이 하죠. don't give up. 그래서 이제 give up은 제가 오늘 5가지 표현들을 리스트 중에 뺐어요. 너무 이제 많이 다들 아시는 표현이니까. 근데 이거 비슷한 게 뭐냐면요.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항복하다. 뭔가 이렇게 굴복하다, 항복한다, 적장하다, 굴복하다, 항복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give in을 써요. give in. 뭔가를 안에다 줘버리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그런 항복합니다. 이런 것들 안에다 살짝 그냥 내어드리는 거죠. 그냥 넣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given 그러면은 항복하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가끔씩 사람한테 굴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유혹에 굴복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유혹에 굴복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I'm not going to give in to temptation. 그래서 given이 굴복하다지만 뒤다 to를 넣으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 내가 어떤 굴복해야 되는 대상. 그래서 given to something, given to her 그녀에게 굴복한다. given to temptation 그러면은 유혹에 굴복한다. 그래서 I'm not gonna give in to temptation. 나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given이란 말이 굴복하다, 항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give up은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give up은 포기하다고요. given은 굴복하다, 항복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통 콘서트장이나 어떤 강연회장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누군가 연사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연사를 누군가가 스피치를 마치고 박수를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우리 누군가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나 미드 이런 거 보시면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 뭐냐면요. Give it up for someone이에요. Give it up for. Give it up. give it을 보통 쓰는데요. 그것을 올려주다는 거예요. give it up for 누군가를 위해서 올려줍시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박수나 찬사 이런 것들을 그를 위해서 올려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박수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박수치다. 그래서 let's give it up for him.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박수 한번 줍시다. 그러면 let's give it up for him. Please give it up for me. 저를 위해 박수 한번 주세요. 뭐 제가 스스로 박수하려고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래서 give it up for 그러면은 누군가를 박수 쳐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give it up. Let's give it up. 박수 쳐줍시다. 아시겠죠? 자, give를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뭐 옛날에 give me chocolate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주다라 하나만 쓰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give를 가지고 지금 나눠주다, 뭐 항복하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What up guys, I'm Gu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은 get과 관련한 구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get이 어떤 동사죠? 흔히들 get은 이제 얻다로 다들 많이 알고 계세요. 얻다. 하지만 이 구동사 get은요, 이 get은 얻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get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깔고 get, 예를 들어서 get up 그러면은 위로 올라온 상태가 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어나다, 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I get up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get이 얻다가 아닌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get on입니다. get on. 그러면은 on이 어떤 뭐죠? on이 어떤 평면이에요. on은 어떤 평면에 붙어 있는. 그래서 어떤 평면 위에 딱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get on the bus. 우리가 버스 같은 거는 올라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 지면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I get on 그러면 타다. 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도 I get on the subway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get on the subway. 그럼 지하철을 타다. 자동차, 그런 택시나 이런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get on이라고 하지 않고요. get in이라고 해요. 왜냐면 자, 지하철이나 버스는 어떤 큰 널빤지 위에 올라서는 느낌이 있거든요, 평면에. 근데 자동차는 뭔가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get in을 쓰다라는 거죠. 우리말에는 다 그냥 타다로 다 통일하지만 영어에서는 올라선다,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타다가 살짝 다르게 쓰인다는 거. 자, 그래서 get on 그러면 뭔가에 타다. 반대로 내리다는 뭘까요? 그러면 get off가 되는 겁니다. on, off. 이거 딱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get 고동사 첫 번째 표현은 get on, 뭔가에 타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get along with 라는 표현이 있어요. get along with. along이란 말은 이 along의 전치사의 느낌이 뭐냐면 어디 붙어서예요. 그것도 get along. 그럼 뭐 어딘가에 붙어서 누구와 함께 with. get along with. 그럼 누군가와 함께 붙어 있다. 그래서 누군가랑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말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니네 친구들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I want to get along with your friends.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Do you want to get along with me? Do you want to get along with me? 나 걔네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Yeah, I'm getting along with the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et along with. 그러면은 뭐뭐와 사이좋게 지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많이 쓰죠. 야야야, 저리 가 할 때 get away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get away from me. 나로부터 좀 떨어져. 그래서 이제 떨어지다 아니면 도망치다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이 away란 말이 멀리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get away, 그럼 멀리 있는 상태가 되다. 그래서 어떤 멀리 떠나다 아니면 도망치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나한테서 좀 멀리 떨어져. 그러면 get away from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범죄자예요. 그래서 경찰들로부터 막 도망쳐. 그러면 they try to get away from the polic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They try to get away. 그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해요. From the police. 경찰로부터. 또 하나 더 있어요. get away. 기본적으로 다 지금 멀리 간다는 느낌인데 이게 파생이 돼서요. 어떤 휴가를 떠나다라는 의미도 get away예요. 그렇죠? 현실로부터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I hope to get away for a couple of weeks. I hope to get away. 그러면은 내가 좀 휴가 좀 가고 싶어요. For a couple of weeks. 몇 주 동안. 아시겠죠? 그래서 get away. 그러면 멀리 떠나다, 도망치다, 휴가 가다. 그래서 그 기본 핵심 느낌이 멀리 있는 상태가 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동사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기본 뼈대, 기본 DNA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결국 그 중심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거기서 살짝 파생되는 느낌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get down to라는 구동사예요. get down to. 이 down이라는 말은 아래죠. get down. 어떤 아래로 된 상태가 되다. get down to.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다. 시작하다. 그렇죠. 뭔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기에 있어서 탁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해보자. Let's get down to business. 우리가 보통 이거는 회사에서 미팅 시작할 때,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거 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Let's get down to business. 그래서 get down to something. 그러면은 뭔가에 이제 제대로 착수하다.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get over라는 표현이 있어요. get over. over란 말은 기본적으로 넘어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get over. 그러면
넘어선 상태가 되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극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때문에 지금 막 힘들어. 그래서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죠. get over. 그러면 극복하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병을 꼭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I hope, I believe she will get over her illness. 그러면은 그녀가 그녀의 병을 극복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I want to get over something. I want to get over my trauma. 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get over 그럼 넘어서다. 그래서 이제 극복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get과 관련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5가지 구동사 표현 배워봤습니다. 이거 다 일상에서 다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What up guys? I'm good.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은 구동사 loo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과 관련된 그런 구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미드나 영화에서도 굉장히 원어민들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look 구동사들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5가지 구동사들을 제가 5분 동안 딱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설명 들어보세요. 첫 번째 look은 뭐냐면요, look인데 look after 라는 표현입니다. look after. 우리가 보통 after, before and after라고 그러죠. after는 이제 뒤에, 후에, 나중에. 그래서 look after 그러면 뒤에서 봐요. 후에 뒤에서 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서 본다. 누군가를 이렇게 뒤에서 볼 때 누가 이렇게 뒤에서 돌아보죠? 보통 엄마들이 아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 걸음마 뗄 때 부모님들이 뒤에서 이제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는지. 그래서 이 look after라고 해서 이제 돌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난 내 아들을 내가 오늘 돌봐야 돼요. 오늘 무슨 일이 있지만 다른 사람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 아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I have to look after my son to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look after. 우리 예전에 그 이제 한국 소설 중에 엄마를 부탁해라는 이제 소설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된 작품인데, 이게 제가 우연찮게 서점에서 영문 버전, 미국에도 이제 출판이 됐거든요. 근데 그 번역 제목이 Please look after my mom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돌봐줘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look after 그러면 돌본다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항상 우리 보면 누군가를 돌볼 때는 뒤에서 지켜보죠. 앞에서 먼저 지켜보지 않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look입니다. look인데 look 이렇게 안을 들여다봐요. look into란 말은 안으로라는 얘기죠. look into 뭔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으로 딱 들어볼 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죠? 우리가 뭔가를 조사할 때 뭔가를 면밀히 봐야 할 때 우리는 look into 합니다. 그래서 이 look into가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look into.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더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 조사해봐야겠다. 그래서 hey, we'll look into the problem. 우리가 그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말에서도 이제 보니까 조사하다라는 말도 쓰지만 들여다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look into, 조사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누군가 밖에서 막 쳐들어올 것 같고 막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망을 봐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look out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에서 많이 나요. Hey, look out. 밖을 보다. 그래서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look out. 그래서 이제 look out을 쓰고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켜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나운 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90년대 우리나라 보면 골목 이런 데 가면 개조심 이렇게 많이 써져 있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이제 옛날 사람 인증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뭐 개들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look out for를 넣어가지고요. look out for dog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look out for something 그러면 뭔가를 조심해라. 아니면 단독으로 look out 그러면 조심해 라는 의미죠. 뭔가 이렇게 주변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밖을 내다봐라. look out 아시겠죠?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많이 써요.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야, 그 단어 사전을 찾아봐. 이럴 때 이걸 쓰는데 뭐냐면요. look up을 씁니다. look up.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봐. 그러면 look up that word in the dictionar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look it up in the dictionary. 뭐 그거 사전을 찾아봐. look up. 찾다. 어떤 정보를 찾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찾다 할 때 많이 쓰는 게 있죠. look for를 또 많이 쓰기도 하죠. I'm looking for a job. 이런 식으로 I'm looking for my bag. 뭐 내 가방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look for, 여기서 look for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이제 찾는 느낌이라면 look up은 어떤 사전이나 책 등에서 정보를 찾을 때를 보통 look up을 써요. 아시겠죠? look up과 look for는 똑같이 찾다지만 약간 느낌이 다르다. look for는 어떤 특정한 대상. I'm looking for someone. 난 누군가를 찾아요. I'm looking for my girlfriend. 난 여자친구를 찾아요. 이랬지만 look up은 I look up some information. I look up the word in the dictionary.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나 어떤 단어를 사전이나 책 등에서 찾는 거를 look up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혼동하시지 마시라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look up이 참고로 올려다보다 했나요? 그래서 뭐 존경하다라는 의미로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I look up to you. 난 너를 올려다봐.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존경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반대로 look down 하면은 깔보다라는 의미도 되었죠. look down 아래로 내려보니까. Hey, don't look down on me. 야, 나를 깔보지 마.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look up이 존경하다, look down이 깔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돌아봐요. 이렇게 돌아볼 때 look 뒤니까 back이죠. look back. look back 그러면 돌아보다, 되돌아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꼭 말 그대로 진짜로 그냥 뒤를 돌아보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과거를 해상할 때 그럴 때를 되돌아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과거를 되돌아보지 마세요. Don't look back on the pas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look back 하면은 되돌아보다, 돌아보다. 그래서 어떤 과거를 되돌아보다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자, look과 관련돼서 지금 오늘 5가지 부동사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흔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다가 일상 적용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What guys? I'm Gu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도 구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동사의 주인공은 바로 turn입니다. turn. 네, 돌다라는 동사죠. 다들 아실 거예요. turn. 근데 이 turn이 우리가 평소에 단순히 돌다라는 의미 하나로만 쓰기에는 또 너무너무 아깝다. 굉장히 turn이 일상에서 이제 다양한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turn과 관련된 구동사 5가지 외워놓으시면 훨씬 더 원어민스러운 느낌으로 아주 쫄깃쫄깃한 영어 회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turn과 관련된 구동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turn up, turn down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turn up. 자, 돌려서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turn up. 이거 옛날에 요즘은 참 디지털 시대라 잘 보기 힘들지만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제 라디오나 이런 거 켤 때 라디오에서 이제 볼륨 소리 틀 때 보면은 이렇게 돌려서 올렸어요. 물론 요즘도 있긴 하죠. 그래서 돌려서 뭔가를 올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볼륨을 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turn up. turn up the volume. turn up. turn it up. turn it up.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뭐 볼륨을 올려. turn it up.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turn up이란 말이 볼륨을 올리다. 그럼 반대로 볼륨을 낮춰라 그러면은 turn down. turn it dow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urn down. 낮춘다. 꼭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turn down이라는 표현이 볼륨을 줄이다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또한 거절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turn down. 뭔가 거절하다. 예를 들어서 그가 저의 어떤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he turned down my reques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turn down. 그렇죠. 뭔가 돌려서 그냥 죄송합니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요. turn도 돌려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돌려서 이번에는 어디냐면 안으로 집어넣어요. turn in. 제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다. turn in. 뭐냐면 이게 어떤 제출하다,
어떤 문서를 제출하다 할 때도 turn in, 우리가 보통 submit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은 submit. 하지만 이 구동사는 turn in, 제출하다 의미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 내일까지 숙제 제출해야 돼. 콘쌤입니다. 오늘은 행과 관련된 구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어디 막 매달리다죠, 행. 아니면 어디 막 걸다, 뭐는 어디 걸어놓거나, 우리가 보통 행거라 그랬잖아요. 행거, 이렇게 뭐 걸어놓는 거. 그래서 행 그러면 매달리다, 걸다 이건데요. 이거 관련한 구동사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구동사 5가지만 제가 딱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hang up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hang up. 이제 up이 보통 사람들은 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up이 위, up, down 할 때 위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complete, 완전한,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히 딱 끝나는 완전하는 느낌을 또 up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hang up 그러면은 완전히 딱 걸어버린다. 우리 옛날에 전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화기가 지금은 스마트폰이라서 띠띠 누르는 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어디 수화기에 딱 전화 끊을 때도 어디 걸어버려요. 그래서 나온 거가 hang up이 전화 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직까지 쓰이죠. 영어 그게 만들어진 시기는 옛날이니까 옛날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전화 끊지 마. Don't hang up the phon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Don't hang up the phone. 야, 너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 도중에 끊으면 안 돼. Don't hang up on me. on을 갖다 붙여주면 누군가를 향해서 확 끊어버리는 거가 돼요. 이게 무리한 상황이죠. Oh, I'm not gonna hang up on you. 나 너한테 전화 중간 도중에 안 끊을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hang up 그러면 전화 끊다. 왜냐면 확 걸어버리는 거, 완전히 딱 걸어버리는 거죠. hang up. 자, 기억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친구들이랑 놀 때 진짜 많이 써요. 나 오늘 친구랑 놀 거야. 이때 많이 쓰는 거 I'm gonna hang out with my friends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hang out이라는 표현이었어요. hang 또 마찬가지로 hang인데 어디 매달리다, 걸려당긴다, out. 밖에서 그냥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밖에 뭐 딱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노는 거. 그래서 밖에서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hang out 그러면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다라는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보통 노는 거. play를 많이 써요. I'm gonna play with my friends. 근데 play는요, 좀 아이들, 애기들이랑 놀거나 좀 그런 느낌 play가 강하고, 보통 이제 성인들, 좀 다 큰 성인들 같은 경우 I'm gonna hang out with my friends라는 표현을 더 쓰죠. 그래서 play는 좀 아기들이랑 같이 노는 거. 자, 그래서 이제 hang out. 너 오늘 친구 놀 거야. I'm gonna hang out with my friends. 너 오늘 우리랑 노는 게 어때? Why don't you hang out with us? Let's hang ou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시간 보내자. 자, 그래서 놀자. 같이 시간을 보내다 할 때 hang out. 요거 정말 많이 씁니다. 딱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해외에서. 근데 누구를 바꿔달라 그러는데 좀 이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저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거 할 때 영어로 뭐냐면 hang on, please hang on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잠시만요, hang on. 자, 여기서 on 하면 생각나는 거 on, off, 뭐 키다 끄다 이런 거 아닙니까? 키다 끄다. 근데 on이요, 계속의 의미도 있어요. 쭉. 그래서 hang on 그러면 계속 좀 매달려 있어라. 그 말은 좀만 더 기다려라. 특히 전화상에서 hang on for a second,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많이 쓰죠. 뭐 꼭 전화뿐만 아니라 또 뭐 일상에서도 hang on, please hang on for a second, 잠시만 기다려달라 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조금만 더 매달려달라 이런 거예요. 쭉. 기억하시겠죠? 네 번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많이 쓰죠. 야, 좀만 참아라, 좀만 견뎌. hang in there 많이 쓰죠. hang in there. hang이란 말도 매달려 있어라. 그 안에서 좀 매달려 있어. 쫙 붙잡고 이태하지만, 그래서 쭉 그 안에서 매달려 있어. 그 상황 안에서 매달려 있어라. hang in there. 이거 정말 많이 쓰죠. hang in there. 이거 아직 외국인 친구 만나면 꼭 한번 써먹어보세요. 누구만 너무 힘들대. Don't worry. Everything's gonna be okay. Hang in there. 좀만 더 참고 기다려. 이거 딱 기억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숙취, 어떤 숙취를 영어로 hangover. hangover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hangover. 어떤 숙취. 있죠. 뭔가 이렇게, 술 먹었던 게 이렇게 어딘가에 딱 걸려 매달린 몸 안에 되게 걸쳐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hangover. 그래서 아직 술이 빵 밑으로 내려가는데 안 내려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숙취로, 이게 안에 뭐 뱃속에 막 술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hangover. 보통, 나는 좀 오늘 숙취가 너무 심해. 그러면 I have a terrible hangover. hangover를요, 명사처럼 쓸 수 있어요. I have a hangover. I have a
terrible hangover. 혹은 동사처럼 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수동어로 많이 씁니다. I am hungover. be 플러스 pp 나와가지고요. I am hungover 이렇게 더 많이 쓰니까 자, 두 가지 숙취에 시달린다 그러면 I am hungover 혹은 I have a hangove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5가지 표현, 행과 관련된 5가지 표현 배워봤는데요. 구동사 잘 쓰면 참 원어민스럽고 맛깔스럽죠. 그러니까 꼭 활용해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은 구동사 정리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bring입니다. bring, 가져오다. 이 bring과 관련된 구동사 5가지 표현만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일단 bring은 가져오다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내 물건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물건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나한테 도로 갖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이럴 때 bring back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bring back, 가져오다, back, 도로 가져오다. 너한테 도로 갖다 줄 수 있겠니? 그러면 can you bring it back to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an you bring something back to me? 예를 들어서 내 가방 아니면 내 나의 옷, 나의 옷을 좀 도로 갖다 줄 수 있겠니? Can you bring my clothes back to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bring back, 도로 가져다 주다. 요거 딱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bring back, 도로 갖고 오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 우리를 키워주시죠. 보통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죠. 이 키우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물론 raise라는 표현도 있지만, bring의 동사를 써가지고 bring up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bring up. 가져오는 건데 위로 쭉 가져오는 거죠.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아이를 위로 쭉쭉쭉 갖고 오는 겁니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저를 키웠어요. 그러면, my mom brought me up.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녀가 그 아이들을 키웠어요. She brought up the children.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bring up. 키우다. 혹은 이 bring up이 어떤 대화, 미팅 같은 데서 어떤 소재를 꺼낸다, 어떤 이야기 주제를 꺼낸다 할 때도 bring up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제가 그 주제를 꺼내겠습니다. I'm going to bring up the topic. 제가 그 주제를 꺼낼게요. Let's bring up a good topic. 좀 좋은 주제를 좀 꺼내봅시다. bring up. 어떤 화제. 화제를 꺼내다 이럴 때 bring up을 쓸 수가 있다는 거. 키우다, 화제를 꺼내다. bring up, 갖고 올라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실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반대로 갖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bring down. 이게 무슨 말이냐면 bring down.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냥 파면시켜 버릴 때 bring down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을 이제 끄집어 내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통령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럼 we brought down the presid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bring down이 나의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bring down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확 끄집어 내려버리는 거예요. 기분 안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제 기분을 안 좋게 해요. 그럼 he always brings down my moo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bring down, 어떤 사람을 끄집어 내린다, 기분을 안 좋게 하다. 느낌 오시죠? 대략 연관성이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bring, 이번에는 갖고 오는 어디를 갖고 오냐면요, 주변에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bring about. 이 about이란 말은 around랑 똑같은 말이에요. 주변에 갖고 와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래한다, 뭔가 불러일으킨다, 어떤 일들을 불러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적을 불러일으킵시다. 그러면 let's bring about mirac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Let's bring about miracles. 우리가 기적을 불러일으켜 봅시다. bring about. 또 예를 들어서 누가 그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럼 who brought about the change? He brought about the change. 그가 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를 일들이 발생하도록 불러일으킨다. 이럴 때 bring about. 주변에 갖고 오는 거잖아요. 주변을 갖고 와버리는 거. bring about. 이거 딱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데려가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bring along이라는 표현을 써요. bring along. along이란 말이 뭔가 붙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bring along, 뭔가를 데리고 가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파티에 데려가고 싶은데 초대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친구를 그 파티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 Is it okay to bring along my friend to the part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ring me along. 나 좀 데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랑 같이 좀 데려가. bring along, 데려가다. 자, 이렇게 5가지 bring과 관련된
구동사 표현 배워봤습니다. 쉽죠? 그리고 이 표현들 써보시면 굉장히 원어민 같은 느낌 가질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내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바로 자르다, 컷과 관련된 구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일상에서, 미드에서 정말 많이 들리고요.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5가지 표현만 제가 딱딱 뽑아서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 막 새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새치기 하지 말라. 새치기 하다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cut in line이라고 합니다. cut in line. 자, line은 이제 줄이에요. 줄을 딱 잘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cut in line. 그래서 새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don't cut in li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cut in, 새치기 하다. 또 뭐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확 이게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도 cut in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갑자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뭐 이런 말 하고 싶을 때는 I'm sorry to cut i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I'm so sorry to cut in, but 이런 식으로 blah blah blah. 그래서 cut in 하면 새치기 하다, cut in line죠. line까지 써야 새치기 하다, 혹은 그냥 cut in 그러면 어디 중간에 말 도중에 막 끼어들다, 딱 잘라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금방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그냥 딱 자르는데 이번엔 좀 아래로 잘라요. cut down. 아래로 잘라갖고 뭔가 떨어뜨려. 무슨 말이냐면 줄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줄이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군것질도, 야식도 줄여야 되고 줄일 게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술 마시는 거 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I'm going to cut down. 근데 여기다 전치사 on을 넣어주는 거예요. I'm going to cut down on drinking. 그러면은 저는 술 마시는 거를 줄일 겁니다. 또 뭐 저는 담배 피우는 거 줄일 거예요. I'm going to cut down on smok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cut down, 줄이다. 근데 on을 넣어가지고 cut down on something, 뭐뭐 하는 것을 줄이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화하다가, 특히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전화하다 보면 끊길 때가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를 cut off라고 표현해요. 잘려가지고 오프된다, on off, 온라인이 오프라인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be cut off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 통화 도중에 끊겨버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we were cut off 전화 도중에 in the middle of our conversation. 우리가 대화 도중에 뭔가 딱 끊겨버렸다. 전화 보통 특히 전화가 끊길 때 많이 써요. 다시 한번요. We were cut off. 딱 잘려버렸어. in the middle of our conversation. 뭐 전화가 또 끊길 거예요. The telephone will be cut off until 4시까지 전화가 또 끊길 겁니다. 그래서 be cut off. 그러면 전화 도중에 뭔가 끊겨버리다. 배터리가 보통 배터리 영어 선생님이 배터리라 그러네요. battery. battery가 보통 거의 다 닳게 되면 또 쓸 수 있겠죠. I'm sorry, we will be cut off soon. 우리 곧 끊길 거야. 이럴 때도 쓸 수 있으니까 또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어떤 적성에 맞다, 뭔가에 적합하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제 대학생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적합한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나는 이 일에 정말 적합해. 이런 표현 어떻게 하냐면 I am cut out for this job 이렇게 표현해요. be cut out for 거든요. 여기서 수동형입니다. be cut, 잘린 거예요. cut out, 잘려서 나온 거죠.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색종이 같이 이런 종이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종이가 너무 적재를 잘 어떤 조물주에 의해서 그 적절한 어떤 직업에 맞게끔 이쁘게 잘라가지고 뻥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모양으로 딱 나왔어. 그래서 뭔가에 적합하다. 그래서 be cut out for. 저는 I'm cut out for this position. 제가 이 위치에 저는 적합합니다. No, you're not cut out for this. 너는 이거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be cut out for. 재밌죠? 어디에 잘려져서 나온다. 딱 오려져 나온 거예요. 딱 기억하시고, 마지막입니다. 나 좀 봐줘. 이렇게 나 좀 이해 좀 해줘. 좀 봐줘. 이런 말 할 때 많이 있죠. 뭔가 좀 선처해달라. 이때 뭐라 하면요. Hey, cut me some slack.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미드에서 정말 많이 들릴 거예요. Cut me some slack. 이 slack이란 말이 어떤 선이나 줄 같은 게 느슨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팽팽한 게 아니고 느슨한 거. 그래서 cut me, 나한테 some slack, 좀 느슨한 부분을 좀 나한테 잘라줘. 그러니까 너무 팽팽하게 당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 좀 봐줘. 사정 좀 봐줘. 좀 이해해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cut me 뿐만 아니라 cut you.
cut her some slack, cut you some slack 이런 식으로 목적어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cut somebody some slack 그러면은 누군가의 사정을 봐주다, 이해해주다, 어떤 느슨한 부분을 탁 잘라서 준다라는 거죠. 팽팽하게 당기는 게 아니고. 네, 오늘 그래서 이 cut과 관련된 5가지 구동사 알아봤습니다. 이 표현들을 잘만 쓰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어디 유학 갔다 온 사람인 것처럼 영어가 아주 고급져질 겁니다. 꼭 기억에다가 써먹어 보시길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는요, 바로 make입니다. make 만들다죠. 이 make 만들다와 전치사들이 여러 가지 결합이 돼서 다양한 의미로 파생이 되는데요. 어떻게 파생되는지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실게요. make out, make out, make out. 만들다, 밖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이해한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런 복잡한 내용들, 질문, 이런 지식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떡하지? 밖으로 딱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거죠. 흐지부지한 거예요. 잘 안 보여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쭉 끄집어내가지고 잘 보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밖으로 확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make out이 뭔가 이해하다, 뭔가를. 예를 들어서 뭐 글씨가 너무 안 예뻐. 그래서 야, 내 글씨 좀 알아볼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Can you make out my handwriti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andwriting을 좀 밖으로 좀 명확하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만들 수, 이해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make out. 그 뭐다? 뭔가를 이해하다. make out, make out. 또 뭐 make out이 뭐든 남녀 사이에서 뭐 키스하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막 이런 거 애무하는 거를 또 make out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 상태, 안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밖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감정을. 그래서 뭐 they are making out. 그들이 키스하고 포옹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make out 뭐 이해하다 혹은 뭐 남녀 사이에서 뭐 껴안고 키스하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 make up입니다. make 만들다 up. 자, up은 위로 뭐 완전히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make up이 뭐냐면 뭔가를 확실히 딱 만들어내 버리는데 가장 많이 쓸 때가 이 표현이죠. I made up my mind.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 made up. 내가 만들어내 버렸어. My mind. 내 생각을 딱 만들어내 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I made up my mind to do something. 뭔가 하기로 내가 마음을 딱 먹었다 할 때 make up my mind. 뭔가 만들어내다. make into입니다. 만들어서 안으로 만들어버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다 라는 거죠. make A into B, A를 B로 만들어버리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인생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좀 영화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Can I make your story into a movi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Can I make your story? 너의 스토리를 into 안으로, 어디 안으로? movie 안으로, 영화라는 프레임 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래서 Can I make your story into a movie? 그러면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Make A into B, A를 B로 만들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Make off입니다. 자, 다시 또 만들어내는 건데 off예요. 자, 여러분 off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어는 붙어있는 거, off는 뭔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떨어지게끔 만들다. 이게 뭐냐면 뭔가를 훔쳐서 밖으로 달아나 버릴 때, 이럴 때도 make off를 씁니다. 그렇죠? 뭔가 밖에 떨어지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탁 잡아가지고 나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뭔가 훔쳐서 달아나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많이 써요. 누군가가 he made off with my bag. 그러면은 그가 내 가방을 들고 달아나 버렸다. 훔쳐 달아나 버렸다. He made off. 그가 달아나 버렸어요. With my bag. 내 가방과 함께. 그래서 make off. 뭐가 훔쳐 달아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make와 관련된 5가지 구동사 배워봤습니다. 이것도 일상에서 진짜 많이 쓰일 수 있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놓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저희가 정리할 구동사는요, fall입니다. 자, fall. 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fall. 알고 계시죠? 가을이 또 fall 아니겠습니까? 낙엽이 툭툭 떨어지는 fall. 자, 이 fall가 전치사 in, out 여러 가지 전치사들이 결합이 돼서 다양한 의미로 이제 파생이 되는데요. 어떻게 파생되는지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실게요. fall in입니다. fall in. 떨어져 버리는 건데 어디 안으로, 안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에 푹 빠져 버리는 거죠.
사랑에 빠졌을 때 이 표현 정말 많이 쓰죠. fall in love. 그렇죠? 뭐 팝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I fell in love with her. 그러면은 저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all in 빠져버리다. 근데 보통 fall in love with 그러면은 누군가와 함께 사랑에 빠지다.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fall out. fall out. 자, 이번엔 반대예요. fall in은 안으로 빠져버리는 거고요. fall out은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건데요. 밖으로 떨어져 버리다. 어떤 이렇게 남녀가 혹은 가족끼리 어떤 사이가 참 돈독했다가 밖으로 통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틀어져 버리다 라는 의미로도 fall out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 fell out with my boyfriend. 그러면은 나는 내 남자친구랑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I fell out with my boyfriend. 그죠? fall out. fall in은 오히려 fall in love, 사랑에 빠져버린 거고, fall out은 뭔가 관계가 틀어져 버릴 때 fall out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fall for입니다. fall for. 자, fall은 또 넘어지는 거고, fall. 여러분, fall 하면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물리적으로는요, 어딘가를 향하여, 어떤 방향을 향해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fall for. 어딘가를 향해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 홀릴 때가 있잖아요. 뭐가 좋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할 때 이렇게 홀리죠. 그래서 뭔가냐면 낚이다 라는 의미가 속다, 낚이다 이런 의미가 fall fo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가 너무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잠시 동안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fall for, 낚이다, 속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의 거짓말에 또 한 번 낚였어요. 그러면 I fell for his lies. 나는 그의 거짓말들이 나는 낚여버렸어, 속아버렸어. 그의 거짓말들이 푹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fall for 뭐다? 낚이다, 속다. fall apart, fall apart, fall apart입니다. 자, 또 떨어지는 건데요. apart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 fall apart, 탁 떨어져가지고 팍 apart 돼버린 거예요. 산산이 부서져 버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뭐 몇 년간 사귀던 연인과 헤어지거나 할 때 사람이 굉장히 황폐해져 버리죠. 내 마음이 완전히 falling apart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여자들은 또 어떤 남자나 여자들은 강하죠. 그래서 뭐 she's falling apart over this issue. 그러면은 그녀는 이 이슈로 굉장히 황폐해져 버리고 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경우에는 falling apart가 돼버리죠. 황폐해지다. 그래서 I'm not falling apart over this issue. 그러면 저는 이런 이슈로 황폐해지지 않아요. 강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all apart 뭐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다, 황폐해지다. fall down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쉽죠? fall 넘어지는 건 down 아래로. 말 그대로 아래로 넘어져 버리다. 즉 사람이 그냥 길 가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보통 술 취해가지고 넘어질 경우가 많죠. He drank a lot and fell down. 그러면 그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and fell down. 그래서 넘어져 버렸죠. 그래서 fall down 그러면 그냥 넘어져 버리다. 말 그대로 넘어지다 아래로라는 의미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fall과 관련된 또 5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5가지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저희가 정리할 구동사는요, keep 구동사입니다. 여러분, keep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keep.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뭔가를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대로. 자, 이 keep을 가지고 다양한 전치사랑 결합을 시켜서 여러 의미로 이제 파생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다양한 5가지 keep 구동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실게요. keep up. 자, keep 유지하는 건데 업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보통 up 하면 떠오르는 거 위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위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활성화된 살아있는 이런 느낌으로도 up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비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눈 감고 가만히 있을 때가 up 하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keep up. 그래서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느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keep up the good work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모노미들은 keep up the good work. 계속 수고해주세요. 뭐 계속 잘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뭔가 일을 너무 잘하고 있거나 막 숙제 해오라는데 잘해왔어. 막 이럴 때는 와 계속 근데 keep up. 계속 활성화. 계속 에너지 있게 활성화 유지시켜주세요.
the good work. 그죠? keep up the good work. 좋은 일. 그러니까 여기서 work란 말은 다양한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하고 있는 현재 일을 의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keep up the good work. 그러면 계속 수고해 주세요. 계속 활성화 시켜 주세요. 라는 거죠. keep away. keep away입니다. 자, 유지시키는 건데 이번에는 away. 멀리죠. 멀리 유지시키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멀리 해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는데 굉장히 질이 안 좋아. 뭔가 사고 칠 것 같대. 그래서 야, 왠지 저 남자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아. 요거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keep away from hi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keep away 멀리인 상태를 유지를 해요. 누구로부터? from him 그로부터. 그래서 keep away from him 그러면은 그로부터 좀 먼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서 그를 좀 멀리 해라. 그래서 keep awa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keep from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keep 유지한다 from 뭐뭐로부터 유지한다. 이게 또 어떤 느낌도 있냐면 뭔가를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keep someone, keep me from doing something 이렇게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걸로부터 좀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리 유지시켜주고 못하게 한다. 그래서 술을 굉장히 자주 마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요. 싫죠. 그래서 그녀는 저를 술을 못 마시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she keeps me from drink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She keeps me. 그녀는 나를 유지시켜요. 뭐로부터? From drinking. 술 마시는 걸로부터 그녀는 나를 유지시켜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걸로부터 좀 거리를 딱 띄워놓고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즉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keep A from B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A를 B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keep from 무엇을 못하게 하다. keep to 그래서 keep to 유지하는 건데 to 어딜 향해서 유지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거가 keep it to yourself. 그것을 너 자신에게만 향해서 유지시켜놔라. 그래서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keep to 어딘가 어떤 한 방향으로 유지시키는 거죠. 혹은 뭐 keep to the point. 포인트에만 유지해라. 즉 요점만 말해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keep to 어느 딱 한 지점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유지를 시키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keep in입니다. 자, 유지시키는 거 이번에는 어디다가 in 안에다 유지시키는 거예요. 어디 안쪽에 밖에다 못 새어나가게 안에다 딱 유지시켜라.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keep it in your mind 라는 표현 많이 쓰죠. keep it 그거를 유지시켜요. in 안에다가 어디 안에다가 your mind 네 머릿속 생각 속에다 그거를 유지시켜놔라. 그러니까 명심해놔라는 거죠. keep it in your mind 그거 네 마인드 안에다가 딱 keep 시켜놔 저장시켜놔. keep in 그러면은 뭔가를 안에다 유지시켜 놓다. 그래서 keep it in your mind 딱 명심해라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keep과 관련된 5가지 구동사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오늘 저희가 정리할 구동사는요 바로 pull입니다. pull 당기다는 거예요. 땡기다, pull. 여러분 우리 많이 막 땡기죠? push and pull이라고 그러죠? push는 미는 거고 pull은 당기는 거잖아요. 자, 이 pull과 이 전체사가 결합이 돼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파생시키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실게요. pull together 입니다. pull 당기는 거예요. together 뭐죠? 함께요. 함께 당겨라.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hey, pull yourself together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pull yourself together 너 자신을 서로 함께 쫙 당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신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뭐 헤매잖아요. 뭐 정신들이 여기저기 막 다 떠돌아다니고 있어. 이거를 하나 pull 당겨가지고 하나로 딱 뭉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거를 pull yourself togeth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ull together 이런 의미가 뭔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딱 기억하시고요. pull apart. 자, 이번에는 pull apart예요. 자, 아까는 pull together 당겨서 하나로 뭉친다라면 이번에는 반대로 pull apart 당겨서 따로 떼어놓는 거거든요. pull apart. 그래서 뭔가를 분해시키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can you pull this computer apart? 이 컴퓨터 좀 분해시켜 볼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잡아 당기는 거 당겨서 밖으로 따로 놓는 거예요. apart, pull apart. 혹은 뭔가를 괴롭히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분해시켜 버려. 뭐 he pulled me apart. 그가 나를 좀 괴롭혔어요. 그렇죠? 내 몸을 막 이렇게 막 몸을 하나하나 떼서 그냥 땡겨서 버려버리는 거죠. pull apart. 그래서 괴롭히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 pull apart. 분해시키다,
괴롭히다. pull back, pull back입니다. pull back. 자, 당기는 건 이번에는 뒤로 당기는 거예요. 도로 뒤로 당긴다.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요. pull back the curtain 이렇게 많이 써요. pull back the curtain. 자,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낮에는 너무 햇빛이 강하면 이렇게 쳐놓죠. 그러다가 커튼을 다시 젖힐 때가 있어요. 그죠? 저녁 되면 다시 젖히죠. 그래서 pull back the curtain. 그러면 도로 다시 당기는 겁니다. 그렇죠? 커튼을 치고 다시 도로 다시 당길 때 pull back the curtain. 그러면은 커튼을 좀 다시 열어라, 쳐라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뭔가를 철수시킨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볼 당겨가지고 다시 뒤로 다시 당겨 놓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거, 군대를 딱 배치시켜 놨다가 다시 철수를 시킵니다. 뒤로 다시 또 당겨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e need to pull back our troop.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군대를 좀 이렇게 철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pull back, 도로 다시 당겨 버리는 거예요. 철수시키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pull up입니다. pull up. pull 당기는 건데 위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쓸 때가 pull up your sleeves. 그래서 너의 소매를 좀 위로 당겨라. 그래서 소매 거드라는 말 하고 싶을 때 pull up your sleeve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또 가장 많이 쓸 때가 뭐냐면 자동차 같은 거 세워라고 할 때 pull up your car 이렇게 많이 씁니다. pull up your car. 이게 어디서 유래되냐면 옛날에 이제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차가 없을 때는. 근데 말 같은 거 멈춰 세울 때 말을 이렇게 쭉 뒤로 당기면 말이 이렇게 하고 딱 쓰잖아요. 그래서 pull up 당기라 뒤로 위로 당기라는 거죠. pull up your car 마치 말을 당기듯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pull up the car, pull up your car 그러면 차를 세워라 이런 의미로도 pull up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소매를 걷어 올릴 때도 pull up your sleeves 혹은 pull up your car 너의 자동차를 세워라. pull out, pull out 이렇게 썼습니다. pull out 당기는 건데 이번엔 어떻게 당기냐면 밖으로 당기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슬슬 새치, gray hair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치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진짜로 슬프거든요. 이거 확 빨리 뽑아버려야 돼. 그럴 때, hey, can you pull out my gray hai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an you pull out? 나를 당겨서 밖으로 당겨 빼는 거예요. my gray hair. 그렇죠. 나의 새치, 흰머리를 좀 당겨 뗄 수 있냐. 그래서 뭔가를 뽑다 라는 의미로 pull out. 그렇죠? 당겨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뽑다라는 의미로 pull out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pull과 관련된 5가지 구동사를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이 많죠? 딱 기억해놓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 정리는요, 바로 blow입니다. 불다죠? blow. 이 불다를 가지고 또 일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blow away, blow away. 그렇죠? blow away. away란 말은 멀리예요. 멀리 불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불어버리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는 멀리 불어 날리다지만 추상적 의미로는 뭔가를 뿅 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여자가 너무 예뻐, 아름다워. 그래서 나를 그냥 아이고 이렇게 바람처럼 불어 날아가게 할 정도로 나를 뿅 가게 하는 겁니다. 그녀는 나를 불어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와, 뿅 가게 한다. 그래서 she blows me away. 그러면 그녀는 저를 뿅 가게 해요.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blow away 그러면은 뿅 가게 하다, 반하게 하다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 blow out, blow out입니다. 자, blow는 뭐죠? 불다. out은 밖으로예요. 밖으로 불어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죠? 뭔가를 훅 불었는데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그래서 blow out이 뭐냐면은 그런 생일 때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고 생일 때 이제 그 촛불을 불어 꺼야 되잖아요. 그럴 때 blow out the cand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촛불 불 꺼 할 때. 그래서 blow 불어가지고 fire를 이렇게 캔들에 있는 파이어 있잖아요. 그거를 불어서 밖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 같은 거, 촛불 같은 거를 불어 꺼버리다는 의미로도 blow out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blow out the candle 그러면은 촛불 그거 불어 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blow over, blow over입니다. blow over 불어가지고 over 넘어가게 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종이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훅 불어가지고 종이들이 훅 하나씩 넘어 날아가죠. blow over.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어떤 폭풍 같은 것들이 가라앉거나, 그렇죠, 폭풍들을 누군가가 훅 불어가지고 가라앉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들이 있어. 이 소문들이 다시 또 가라앉게 되잖아요. 훅 blow over. 소문들을 불어가지고 쪄 넘어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가라앉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라앉다, 폭풍들이 가라앉다, 소문들이 가라앉다, 이런 의미로 blow over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storm will blow over tomorrow. 그러면은 폭풍이 내일 가라앉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blow up입니다. blow up 뭐죠? 불어서 up, 위로 불어 올려버리는 건데, 이게 up의 느낌이 뭐 위로 막 이런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쪽으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blow up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폭탄 같은 것들이 푹 터지다라는 의미가 blow up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폭탄이 이렇게 응축돼 있다가 위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팍 터져버리는 느낌이에요. blow up. 그래서 폭탄들이 터지다, 혹은 사람이 화가 확 날 때도 blow up, 마치 폭탄처럼 확 터지는 것처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the bomb blew up 그러면 그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she blew up at me, 그녀가 나한테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blow up 그러면은 뭐다? 터지다,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다. 폭탄이 터지거나 사람이 터지거나 사람이 이제 화가 난다는 거죠. blow off입니다. blow 불어서 off인데요. 보통 off 하면은 on이 붙어 있는 거고 off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blow off 그러면은 뭐죠? 불어가지고 뭔가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뭔가 떼내버리거나 붙어있던 걸 불어가지고 뭔가 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막 그래서 열기가 몸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열기를 밖으로 빼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should blow off some steam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I should blow off, 내가 불어가지고 some steam, 스팀을 내 안에 몸에 있는 스팀을 오프 시켜버리는 거죠. 떼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low off some steam 그러면은 화를 좀 빼내다, 화를 가라앉히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불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스팀을 밖으로 떼내버리는 거, 오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blow off some steam 그러면 화를 가라앉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5가지 오늘 이렇게 5가지 blow와 관련된 구동사를 배워봤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꼭 기억해 놓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 정리는요, run 구동사입니다. run. 그렇죠? 달리다예요, 달리다. 이 run과 이제 전치사가 결합이 됩니다. run away, run over, run into, 뭐 다양하게. 그래서 이 run과 이 전치사가 붙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파생시키는데요. 딱 5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5가지 run 구동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run 구동사는요, run into입니다. run into. 자, run, 달리다. into, 뭐죠? into는 안으로예요. 안으로 달려간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I run into something. 무언가 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추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 뭐 열심히 달려고 하는데, 아이고, 누군가를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툭 안으로 달려 들어가다가 이렇게 뚝 뺄 때가 있잖아요. I run into. 그래가지고 이게 우연히 마주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제 전 남친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I ran into my ex-boyfrien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run into,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어이구, 이게 누구야? 그래서 이게 우연히 마주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run out입니다. 자, run에다가 out이 붙어요. 여러분, out 하면은 밖에요. 밖으로 달려 나가 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제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물건들을 막 써요. 그러다 보니까 물자들이 다 밖으로 새 나가죠. 그래서 다 써버리는 겁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밖으로 달려 나가 버려요. 다 써버리다, 이런 의미로도 추상적인 의미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I ran out of mone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I ran out of money. 내가 돈을 다 써버렸다. 그냥 말 그대로 run out, 밖으로 달려나간다, 이렇게 물리적인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추상적 의미로는 무엇을 다 써버리다, 무엇을 다 소모하다, 바닥나게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run over입니다. over. 여러분 over 하면은 넘어서예요. 그렇죠? 뭔가를 넘어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running over something, 뭔가 달려 넘어갈 때 물리적 의미로는 다들 쉽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추상적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나잖아요. 차가 무언가를 사람을 치든지 뭐 동물을 치든지 이 차가 무언가를 칠 때도 run ove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차가 막 오고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run over, 팍 뭔가 치고 넘어 달려가 버린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차로 무언가를 치다라는 의미로도 run over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가 뭐 한 강아지를 차로 쳐버렸어요. 그러면은 he ran over a do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un over 그러면 너 달려 넘어갔는데 이게 차로 뭔가를 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run through입니다. run through. 자, through 하면 뭐죠? 통과하는 거예요. run through. 뭔가를 통과해 달려가는 거. 터널 같은 걸 통과해 달려가다. 그렇죠? 물리적 의미로는 통과해 달려가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또 추상적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뭔가를 빨리 훑어보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리스트가 좀 문서가 있는데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런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에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run through, 마치 내 눈이 그 문서를 쑥 빨리 뚫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run through, 뭔가를 빨리 훑다, 뭔가를 빨리 빠른 시간에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을 훑어보다라는 의미로 run through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 리스트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면은 Hey, did you run through the lis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run through, 이게 훑어보다. run away입니다. run away. away란 말은 멀리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run away, 멀리 달려버린다. 딱 느낌 오시죠? 도망가다 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물리적 의미 그대로는 그냥 멀리 달려가다지만 추상적 의미로는 도망가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녀는 저로부터 도망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질린 거야. 그러면 she ran away from me. 나로부터 그녀는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un away 그런 거다. 도망가다. 네, 오늘 이렇게 또 run과 관련된 5가지 구동사 표현 배워봤습니다. 진짜 많이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죠. 이거 5가지 꼭 기억해놓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